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리를 일자로 모으고요. 그리고 합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제가 3번만 일단 시범을 보여볼게요. 처음에는 이 손을 쭉 올려가지고 정수리에다 대고 손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이거를 정상관이라고 해서 이 위에 부분을 관하는 거예요. 관을 하면서 옴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오. 그 다음에 다시 손을 내려가지고 이 코 있는 부분에 인중 부분에다가 엄지를 대고 이거는 이제 이 구상관이라고 해서 입을 관하는 거예요. 요 입 이마에서부터 이 어깨까지 이 부분을 관하는 거예요. 이 구상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뱉고요. 그다음 3번째는 손을 다시 내려서 가슴의 정중앙에 손이 위치하게 하고 이 흉상관이라고 해요. 흉상관은 이 어깨에서부터 이제 발가락까지 발바닥까지를 전체를 이제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 부분과 이 이마에서부터 어깨 부분 이게 구상관, 그다음에 가슴부터 저 밑 발까지를 흉상관. 그럼 3가지를 관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흉상관을 할 때는 훔 하면서 이제 호흡을 쭉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후 하듯이 후 하고 내뱉듯이 이렇게 내뱉으면서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옴, 이러면서 자, 여기서 무릎을 구부리고요.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포개고 보살님들은 이제 왼발을 포개고 보살님들은 오른발을 포개고 거사님들은 왼발을 포개서 왼발을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손을 쭉 뻗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펴도 좋고 뭐 오므려도 좋은데 되게 붙이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리가 처음에 섰을 때 자세처럼 이걸 딱 핀 상태에서 쭉 뻗은 상태로 손을 앞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다가 부처님 불을 바친다 이런 느낌으로 손을 바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싹 모으기만 하면 돼요. 손을 모으고 이마를 땅에 대고 이게 이제 오체투지의 제일 기본 자세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일어날 때는 손을 그대로 뒤집고 그리고 손을 옆구리에다 차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일어나고요. 옴, 훔. 옴, 후. 이게 이제 오체투지에 이렇게 해서 7번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석은 7번. 오체투지를 할 때는 7번. 집에서 한번 해보면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침에 7번만 해라. 그럼 108배의 한 효과가 난다. 그래서 운동도 되고 또 부처님한테 신심을 또 나타내는 표현도 되고 또 마음이 되게 정갈해져.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숙해진다 그래나? 정숙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배님들한테는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자기가 정해놓고 7번을 하든 뭐 21번을 하든 49번을 하든 뭐 108번을 하든 좋은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또 나중에 무리가 되니까 한 7번을 전후로 해서 친심이 나면 좀 더 하고, 친심이 안 나면 그냥 한 7번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오체투제예요. 그리고 절을 할 때 접종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장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서, 여기서는 이제 손을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거 얘기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가장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요. 그냥 손을 동시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손을 갖다 대고 그대로 이마를 댑니다. 이때 손을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시면 돼요. 제가 7번을 하는 이유는 오체투지도 마찬가지지만 7번은 부처님의 7불이잖아요. 7불. 과거 7불. 그래서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구나암문이불, 가섭불, 서가문이불. 이렇게 7분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로 7배를 하는 거예요. 7배를 할 때는 이런 의미로 하고, 3배를 할 때는 뭐 때문에요? 불법승, 삼보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을, 부처님한테는 저는 되도록 7번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3번을 해도 관계없는데 7번을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절하는 방법이, 이제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절을 해도 좋고, 저희 절에 오시면 이렇게 절을 부처님한테 3번이든 7번이든 하시면 된다. 마음은 나면 뭐 더 하셔도 좋고, 이건 최소한이니까. 그리고 이제 참선하는 자세는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해볼게요.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 참선하는 자세는 이렇게 앉아서 해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참선할 때는 이제 그 가부좌라는 걸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가부좌는 왼발을 허벅지에 올리고 오른발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제 가부좌인데, 오른발이 올라가면 이걸 길상자라고 해요. 길상자. 길상자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중생에게 덕을 펼칠 때 했던 자세가 길상자이고, 또 반대로 이제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고 왼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를 이제 항마자라 그래서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자세가 이 자세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왼발을 왼손을 올리면 부처님이 항마자를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발 오른손이 올라가 있으면 부처님이 길상자를 하셨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처님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왼손 왼발이 주로 올라가고, 부처님 되고 나신 이후의 모습은 오른발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략은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부좌는 이렇게 트는 것이 맞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면 다 도망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 자세를 했을 때 뭐가 좋은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릎이 땅에 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꼬리뼈가 닿아요. 그럼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내 허리를 세워서 정수리를 똑바로 세우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추 역할을 한다. 중심부, 삼각형의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세가 제일 안정되고 오래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게 돼 있고 혈액순환이 저절로 되게 있어서 호흡하기가 편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걸 방가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보살님들 거부터 알려줄게요. 방가부자는 이 왼발을 허벅지에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대로 놓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라인에 놓기만 하고 오른발을 그대로 올리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무릎이 닿게 된다. 허리도 세워지면 딱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 자세다. 이게 이제 방가부자라고 그래. 이 정도가 방가부자. 반만 올렸다고 해서 방가부자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가능하시면 이렇게라도 하시고요. 만약 이것도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 발을 내려놓는 거. 이걸 평자라고 해요. 평자. 평자는 원래는 막 이렇게 하는 게 평자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또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내려놓고 오른손은 항상 위로 올라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거사님은 반대로 해야 되죠. 이렇게. 왼발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왼손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이제 거사님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자세는 거사님 잘 보세요. 앉아서 하는 자세. 이것도 다리가 모아져야 돼요. 일자로. 그 다음에 무릎이 벌어지면 안 된다. 무릎도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인 상태로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수인을 지금부터 수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인은 분명히 왼발을 올라가는 사람은 오른손이 올라간다 그랬죠.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네. 보살님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자 마디마디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마디마디를 일자로 잡는 거예요. 손이 둥그렇게 되지 않고 일자로. 그럼 이 상태에서 손을 뒤집었을 때 중간에 틈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어요. 이 벌어진 게 괜찮은 거예요. 딱 이렇게 손을 막 딱 이렇게 모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뭔가 중간에 틈이 있죠. 분명히 틈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붙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선정인이잖아요. 부처님의 선정인인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 손을 중지 바닥에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지 바닥에 일자로 붙여요. 엄지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중지 바닥에만 밀착되게 일자로 이렇게 하고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시선을 1m 앞에 두고 혀를 천장에 대며 호흡을 편안히 하면서 나무부를 해가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와서 까먹었다 하더라도 알아차린 순간 다시 나무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게 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불을 하면서 생각이 없는 대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선입니다.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 물론 이러고 있으면 이제 무릎이 저도 벌어지려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거사님도 아마 이렇게 해보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무릎이 막 습관이 남자들은 이게 벌려지는 게 습관이어서 이게 모으라면 참 어려운데 우리가 군대 이후에 아마 이런 자세를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자꾸 집중하면 이게 자꾸 붙게 돼 있어요. 집중할수록. 집중이 떨어지면 놓치고요. 이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집중이 나무부를 잘하고 있으면 손이 여기 딱 붙어 있는데 만약에 망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손만 봐도 저 망상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죽비를 들고 가서 이제 경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시면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이 결제에 임해서 같이 정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진은 같이 할 때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안 되는 것까지 같이 동반으로 넘어가게 해줘요. 그 집중력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 좋은 공간 안에서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지를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막 어떤 분 비대면 합시다, 비대면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비대면 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현장에 나올 때 효과가 10배 이상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육성으로 같이 듣고 또 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정진을 해보면 훨씬 더 정진의 깊이를 아마 해제할 때 우리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정도를 느끼는 건 훨씬 달라요. 왜냐하면 참여가 저조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벌써 이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금 이제 저희 선원이 초심반 한 철만 배우는데요. 초심반 한 철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정도에 따라서 일심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거칩니다. 처음에 자격은 이제 출석이고 두 번째 자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 일과 수행을 여보피 잘 했는가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숙제예요. 이 숙제는 다음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면담한 것처럼 똑같이 면담 공지를 해서 그때 이제 면담할 때까지 여러분 일정한 숙제를 다 했으면 일심반으로 다음 철에 올라갑니다. 못했으면 유급 되고요. 하고 싶다면 계속 유급.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예, 한철은 동안거 우리 한철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한거도 한철이고요. 한철은 이제 세 달을 보통 한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다음 하한거 입방 전에 면담을 통해서 그게 유무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나 공부를 선생님 저 못했어요 이러면 유급이고 선생님 저 조금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심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심반에서 세 철 내지 네 철 정도를 또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심반에 올라가고 네. 무심반에서 또 한 2년 정도 4철 정도 하고 불심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초심반 한 철하고 일심반 올라가는 거 다음 차례 무심반 안 올라가냐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던데 일심반에서 한 3철 내지 4철은 이제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또 숙제가 주어져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다 쓰시면 다음 차수도 또 잘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순탄하게 올라가신 분도 있고 이 코로나 때 적체가 많이 됐어요. 정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많은 경우가 한 4철 정도 유급된 분을 봤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계속 뭔가 수업은 나오는데 이제 공부 일과 수행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게 이제 되는 시간이 걸렸죠. 한 4철 되고 나니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한 1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어느 정도 틀은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고 이게 조금씩 변해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반이 우리가 5개 반이 있습니다. 초심반 한 반 있죠. 일심반 중급반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낮에 합니다. 또 수요일 날은 무심반이라고 해서 고급반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불심반이라고 해서 목요일 반인데 여기는 낮반, 저녁반이 다 있습니다. 최상급반이죠. 이 불심반이. 지금 숫자로는 제일 많고요. 우리 선원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 주로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반이 여러분들만 다른 반에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초심반 때만
다른 반에 가서 수업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은 어느 반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나 금요일 날 나 수업 못 가는데 그럼 수요일 날 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도리가 생기죠. 이제 그게 지금 예전에는 반을 좀 축소해서 제가 제안을 좀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다 풀었어요. 지금 오늘 이번 철부터 다 풀어가지고 불신반도 초신반에 와도 수업은 된다.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신반에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반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스스로는 이제 뭐 다른 반에 못 가지만 다른 반들이 또 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진하고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마음을 모아서 해가는 것들이 이게 성취감을 가지려면 이러한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뭔가 조금씩 나의 삶의 언저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정진을 좀 해보겠습니다.